지금부터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아플까라는 책을 보면 4HN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 4HNE는 오메가6 지방과 활성산소의 결합으로 발생되는 괴물 같은 분자입니다. 과도한 활성산소의 발생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데, 문제는 오메가6 지방이 우리 식이에서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가공식품과 포장식품의 주된 지방 성분이 바로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신경질환이 있는 사람이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괴물과 같은 4HNE 분자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겠죠. 예전 영상에서 과도한 오메가6 섭취의 주된 원인으로 식물성 오메가6 식용유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올리브유, 라드, 버터, 코코넛 오일은 오메가6 함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조리 시에는 이런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메가3, 오메가6는 서로 경쟁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오메가6가 많아지면 오메가3가 줄어드는 그런 관계입니다. 뇌 신경세포막의 35%는 오메가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오메가6 기름으로 튀긴 프렌치 프라이나 튀김 음식 등을 먹는다면 여러분의 뇌 신경세포는 이런 기름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염증이 더 악화될 수 있겠죠. 따라서 신경퇴행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오메가6 기름과 튀김 음식을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오메가6 기름이 많이 들어간 라면, 인스턴트 음식, 가공 음식, 빵, 과자 등을 아직도 드시고 있다면 그 어떤 치료도 소용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메가3는 하루 2000에서 4000mg 정도 복용하는데, 신경질환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 3000mg 이상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나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괴물분자 4HNE는 신경퇴행성 질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활성산소 증가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는 알츠하이머 치매, 루이 소체 치매, 루게릭병 등의 신경퇴행성 질환에서 크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 루게릭병에서 뇌조직, 뇌척수액, 척수신경에서 4HNE가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연구를 보면 루게릭병 환자에서는 산화 스트레스 지표인 4HNE가 크게 증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4HNE 생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치료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메가6 기름, 가공식품, 포장식품의 섭취를 피하고 항산화 네트워크의 섭취를 통해 활성산소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메가6 기름의 섭취를 줄이려면 가공식품과 외식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죠. 이 그림을 보시면 각각의 세포가 프리라디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에 위치하면서 세포막의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비타민 C와 티올 순환이 있습니다. 티올 순환에 작용하는 물질은 낙, 글루타치온, 알파리포산이 있는데, 비타민 C와 함께 세포 내부, 즉 세포질의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세포 내부에도 당연히 프리라디칼을 처리하는 물질이 있어야겠죠. 집 외벽이 든든하다고 해서 집안 청소를 게을리하면 집이 난장판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비타민 E와 C, 티올 순환에 작용하는 항산화제는 서로를 환원, 재생시켜주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함께 있을 때 최고의 항산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불포화 오메가6 기름으로 음식을 튀기면 열에 약한 기름이 산화되면서 여러가지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너무 독성이 강해서 세포뿐만 아니라 세포 내부의 DNA, RNA까지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DNA가 손상되면 암도 유발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발암물질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암뿐만 아니라 각종 염증성 질환, 치매 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매 환자분들에게는 가급적 튀김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탄수화물 섭취량도 많아지고 독성 산화물질에 대량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연바람 믿으십니까? 실제로 맥도날드 직원 유니폼을 드라이 클리닝 하던 중에 옷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안정한 독성 산화물질이 음식을 튀기는 직원의 유니폼에도 조금씩 쌓였던 겁니다. 열과 산소에 아주 민감한 이 독성 산화물질은 열을 가하면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트럭 뒤에 유니폼을 세탁하러 싣고 가던 중에도 이런 자연발화 사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심지어 세탁이 끝나고 옷을 접어둔 상태에서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튀김 음식을 분석해보니까 약 130종류 이상의 휘발성 화합물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건강한 오메가3 기름은 튀겨도 건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버터와 라드, 코코넛 오일에는 이런 물질이 왜 안 생기는 겁니까?
밀가루, 설탕 등의 정제 가공 탄수화물과 오메가6 기름으로 튀긴 음식이 만나면 염증의 염증이 이중으로 발생해서 암, 비만, 당뇨, 치매, 심장질환 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아주 힘센 사람들이 포화지방을 주범으로 몰면서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공식품 소비량을 보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이 32%, 설탕이 21%, 정제 밀가루가 21%, 트랜스 지방이 1%로 가공식품이 전체 음식 약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몸이 염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은 21%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화지방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4가지 가공식품의 조합을 피하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이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염증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살인자입니다. 거의 모든 만성질환이 염증에 의해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질병 예방과 치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메가6 기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메가6가 정말 넘치는 시대에 씨앗 기름까지 제 몸에 넣고 싶지 않습니다. 오메가6 함량이 아주 적고 가공되지 않았거나 정말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이런 종류의 지방들만 사용하고 싶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